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저와 같이 페스트를 같이 발표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에 분량을 나눠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책과 저자 소개, 시대적 배경, 주요 등장인물, 일부 내용 요약, 그리고 발표자 견해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출판된 페스트는 전염병을 다룬 소재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급부상한 소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알제리의 해변 도시인 오랑에 페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책 표지의 그림과 같이 주민들은 완전히 폐쇄된 도시에서 이별, 죽음 등을 경험하며 극한의 공포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책의 저자 까뮈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전쟁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마는 인간이 전쟁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페스트에 비유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모든 자유가 제한되는 위기 상황에서 페스트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당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작품 세계에 대한 계획은 순서대로 부정, 긍정, 사항인데요. 페스트는 그중 두 번째인 긍정에 해당합니다. 알베르 까뮈는 1913년 11월 7일 알제리 몽드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아버지가 전투에서 전사하고 청각장애가 있던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스승인 그르니에 덕분에 대학에 가고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까뮈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에 저항하여 레지스탕스 조직에 참여하고 신문 편집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이방인, 전락 등이 있는데요. 그는 1947년 비평가상을 받았고 195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대적 배경 중 중세 페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사병은 페스트라고도 불리는 유행성 감염질환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사망자의 수만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 가장 큰 규모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쥐벼룩에 의해 전파되는 옐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음은 1940년대의 상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39년 아돌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1945년까지 추측국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적인 규모의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자 저자의 고향인 알제리는 당시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베르나유 리유입니다. 장타르와 협력하여 자원봉사당을 조직해 페스트 침략권에 저항합니다. 매일 20시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정도로 인정이 많고 인간적입니다. 그는 연대와 성실성의 태도로 페스트에 대항합니다. 두 번째로 신문기자 레몽 랑베르입니다.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인물이지만 취재를 하기 위해 오랑에 갇히게 되면서 페스트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장타루입니다. 그는 페스트에 대해 기록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수첩에 적고 있는 기록들은 그 시기에 대한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패스트의 기세가 꺾이고 조만간 종식될 조짐을 보이던 때 타르는 역병에 걸려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네 번째로 신부 파넬로입니다. 설교를 통해 패스트 재앙의 상황을 신의 징벌이라고 역설하는 인물입니다. 패스트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신부는 재앙과의 싸움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도 결국 패스트에 걸려 죽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 시청석이 조제프 그랑입니다. 일과 더불어 보건대에서 봉사를 하며 패스트로부터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타르입니다. 작은 연금 생활자로 타르는 그를 성장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홀로 있고자 하며 패스트를 활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몇 년 4월 16일 아침 의사 리우는 진찰실을 나서다 계단 한복판에서 죽은 쥐를 발견합니다. 병원의 수의인 미셸에게 이를 알렸지만 미셸은 이 건물 안에는 쥐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단호히 말하며 분명히 누군가가 밖에서 죽은 쥐를 가져와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집 앞 복도에서 쥐가 그의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다음 날에 또 리우는 미셸이 쥐를 들고 누군가가 또 장난을 쳤다며 훈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리우는 계속되는 쥐들의 죽음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을 방문해 회진하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에게 쥐 이야기를 들으며 온 동네가 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네 곳곳에 죽은 쥐들이 때로 죽는 것이 흔해지며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점점 도시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쥐의 수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감소했다며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파넬로 신부는 어딘가 좋지 못해 보이는 미셸을 부축하여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매우 높고 목에 먹물과 사지가 부어오르고 반점이 오르는 등 미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의사 리샤르에게 연락해 비슷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는지 연락해 2명 정도 비슷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의 병세는 더 심해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미셸 외에도 오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공포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한 끝에 의사들은 이 병을 패스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알렸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없는 정부는 처음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고 정부는 패스트를 선언하고 도시 폐쇄를 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견해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패스트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에 한 논문에 적힌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 글에 비해 조금 거창하지만 책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좋은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 적어보았습니다. 패스트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보다는 자연현상에 가까운데요. 이 책이 코로나 시기에 급부상하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으며 코로나가 만연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라 당시의 느낌을 잊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결국 코로나 종식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 각각이 묵묵한 노력이 모여 거대한 일을 함께 해결하며 무수적 휴머니즘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